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TV 팔팔한 인생. 자, 신규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한 지 10여 년이 됐어요. 이게 그냥 약 먹으면 좋아졌다가 다시 아프고, 이 물리치료하면 또 좋아졌다가 또 아프고, 아이고, 이렇게 저를 괴롭히던 이 협착증 통증을 그냥 더는 견딜 수가 없다 해가지고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사실 수술을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또 주변에서 허리 수술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함부로 할 수 없어가지고 참았는데, 아이고, 이제 너무 아파갖고 수술을 결정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요즘에는 등 쪽, 허리 쪽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배 옆쪽, 이 옆구리 쪽에서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내가 또 이런 거는 또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런 수술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게 또 효과는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예.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 척추 수술을 하는데 맞아요. 등이 아니라 배 옆구리 쪽에서 뭐 수술을 해요? 이런 수술이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바로 이제 주제는 바로 이 수술입니다. 바로 이 수술의 이름이 좀 어려워요. 사측방 경유 유압술인데 사실은 기존 수술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시행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척추센터 선희석 원장님과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사측방 경유 척추체 유압술이라는 거는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되게 어색해하시고 어떤 건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시간 들어서 좀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사측방 경유 유압술,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수술인데, 이게 어떤 수술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측방 경유 유압술이라는 거는 저희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절개선이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면 뭐 허리 등 쪽으로 절개를 해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 수술은 다르게 옆구리 쪽으로 한 4cm 정도 절개를 보통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그 배 쪽으로 얇은 근육이 세 겹이 있는데 그 세 겹을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가서 그 복강 뒤에 그 공간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요. 그 방향으로 저희가 그 척추체 그 뼈와 디스크로 접근을 해서 그 부분으로 들어서 그 튀어진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리고 허리뼈가 많이 어긋난 환자분들은 그 인공뼈를 넣어줘서 들어 올려주고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이렇게 딱 안 드는 게, 굳이 왜 옆구리로 가지? 척추 이렇게 보면은 만져지잖아요, 척추가 등에서 들어가면. 그쵸. 근데 굳이 왜 먼 옆구리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사실 제일 큰 장점은요, 저희가 뭐 환자분들한테 제일 맨날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게 허리 근육을 키워야 된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후방 허리로 등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 절개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허리 근육이 다치게 됩니다. 저희가 다치게 되고, 또 그 근육뿐만 아니라 사실 척추는 이 강력한 인대 조직들도 있는데 그런 인대 조직들도 다치게 되면서 약간 조금 그 지지대가 좀 더 약해질 수 있는 약간 좀 어불성설 같은 역설 같은 개념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점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 그 허리 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는 전혀 손상시키지도 않고요. 보통 뒤로 접근하게 될 때 저희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뼈 부분도 저희가 좀 관절을 좀 제거하고 그 신경을 견인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측방 척추체 유압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뼈를 전혀 잘라내지 않고요. 단순하게 터진 디스크 부분만 제거하게 되고 그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뒤로 접근했을 때는 그 여러 신경 줄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신경 줄기들을 저희가 당겨서 시야를 확보해줘서 그 사이로 수술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견인하고 당기거나 수술하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한 경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신경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말씀인 것처럼 이 신경을 당겨서 하다 보면 그 시야가
시야가 되게 좀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공뼈를 넣게 되면 그 인공뼈의 모양이나 크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옆으로 들어갈 때는 그 인공뼈 높이도 되게 큰 걸 쓸 수도 있고 그 유압시킬 수 있는 면적도 크고요. 또 저희가 이제 각도도 좀 우리가 허리가 그 굴곡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그 굴곡에 좀 더 맞는 그런 이쁜 인공뼈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저 질문이 있는데 이 4cm 이렇게 흉터가 진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 후방, 여기 척추 등 쪽으로 하면 더 크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술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후반에서 접근했던 방법은 사실 좀 더 훨씬 더 많이 째게 되고요. 또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그 뒤로도 이제 추간공 부분으로 들어가게는 최소 침수적인 그런 절개를 넣어서 뒤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으로 이제 근육을 손상을 최소하게 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절개선은 비슷하게 4cm 정도 들어가긴 합니다. 미용에도 또 신경을 써야 하니까. 근데 이 수술이라는 게 뭐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측방 이제 유압술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후방 감압술 또는 후방 유압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뒤에서 하는 수술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게 딱 이 수술은 이제 장점이 있고 저 수술은 뭐 단점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좋고 저런 경우는 또 저게 좋고 이렇게 경우마다 이제 좀 하는 수술 방법이 틀릴 수가 있어요. 사실 후방유압술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고 편하고 또 쉽기는 하지만 또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신경에 유착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제 유착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수술은 쉽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수술할 때는 그 유착 때문에 수술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사측방 유압술을 하는 경우는 그런 이제 신경의 유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면도 있죠. 이 신경 유착이라는 거는 신경이 이렇게 들러붙는 그런 거죠. 저 이제 공부 그렇죠. 잘했죠. 예. 저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들러붙은. 근데 그런 게 영향을 좀 줘요, 수술에? 그렇죠. 이제 근육과 근육은 서로 뒤에 띄어 있어요. 근육면이. 그러니까 이쪽 근육과 서로 이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마찰되고 움직일 수가 있고 그렇게 면이 있는데 사람이 조직을 건드리게 되면 마치 풀로 이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어서 서로 조직과 조직이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신경도 사실은 원래 신경을 싸고 있는 그런 막하고 신경하고 서로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구부리고 필 때마다 이제 이런 신경들도 서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 수술해서 유착이 되면 그런 움직임이 없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후유증들이 좀 많이 있죠. 우리 그 서진 원장님이 기존 수술이랑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더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네. 그 어쨌든 유압술이라고 하면 이 어쨌든 그 접근 방법에 따라 저희가 뭐 뒤로 접근하면 이제 후방이라고 하고 또 약간 좀 바로 뒤가 아니라 살짝 그 뒤쪽에서 한 2, 3cm 떨어져서 접근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추간공 경유, 뭐 척추체 유압술 또 앞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 쪽으로 배꼽을 들어먹는 경우인데요. 그건 이제 전방 경유라고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긴 한데요. 우선은 그 배꼽으로 들어갔을 때 장단점이라고 하시면 우선 배꼽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말씀처럼 위험적인 흉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 쪽보다는 이 사측방을 했을 때는 그런 흉터면도 약간 조금 더 잘 가려질 수가 있고 전방으로 경유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그 앞에 저희가 이제 동맥이나 혈관이나 정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똑같이 또 접근을 할 때 약간 혈관을 약간 좀 박리를 하고 좀 당겨서 견인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끔씩 그게 숙련치 않은 분이나 아니면 환자분들의 기형 쪽에 있을 때는 그 혈관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출혈량이 엄청나고 환자분 그 생체 진구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위험성이 조금 비교했을 때는 사측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은 좀 떨어지게 되고요. 또 예전에는 원래 사측방이 아니라 측방경유 수술이 있었는데 사측방하고 그러면 바로 옆구리 진짜 똑바로 들어가는 걸 저희가 측방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측방은 되는 게 살짝 측방. 비스듬히 사측방은 이렇게 슥 이렇게. 네, 살짝 비스듬히 들어가는데요. 네, 사측방에서는 저희가 이제 옆쪽으로 이제 허리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있는데 거기 안쪽에 이제 그 요추 신경총이라는 신경 다발이 좀 지나가는데 들어갈 때 그게 좀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해서 나온 개념이 수술 방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웬만하면 측방보다는 사측방 척추치 유압술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후방은 제일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방으로 접근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허리 근육이나 조직 손상이 아무래도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보완하는 최소 친수적 후방 접근 방법도 있지만 그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사측방이 훨씬 더 그런 게 그 손상 정도 적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술 후에 환자분이 느끼는 허리 통증도 엄청 차이가 큽니다. 수술 후에 느끼는 네, 그래서 통증이. 보통 저희가 보면 젊은 남자분이나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허리 근육이 보통 많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도 훨씬 더 많이 생각보다 많이 심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적기도 하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방에 비교해서 조금 더 허리 굴곡, 요새는 점점 유압수를 하게 되면 환자분의 허리 굴곡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되게 많은 저희가 각도 계산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계산했을 때 사측방이 훨씬 더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배를 따고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겁이 나지만 너무 무서워요. 배를 타고 들어갔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근육이 별로 없고 제 손가락만으로 이렇게 살짝 벌려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손상이 별로 없어요. 근육 손상도 없고 신경 손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굉장히 안전하고 또 근육 손상이 없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수술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의사분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좀 이제 선입관이 이제 배우라는 수술은 뭔가 무섭다, 겁난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의사들이 이쪽에 경험이 있으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런 수술을 하는 빈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되게 전망이 좋은 맞아요. 수술. 예. 그러면요, 이 사측방 경유 유압술은 척추관 협착증 이런 아까 나왔던 협착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분한테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다른 경우? 보통 척추체 유압술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부르는 병에 많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척추뼈가 윗뼈가 아랫뼈에 비해서 살짝 앞으로 빠진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관절이 약해서 약간 좀 같이 튼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좀 흔들흔들하고 어긋났구나. 네, 어긋난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는 그런 많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재수술 때 유착이 심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잼 부위로 또 다시 들어가는 게 사실 저희 좀 수술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신경인지 이게 그냥 보통 조직인지 알고 들어갔더니 알고 보니 이게 혹시나 신경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해서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경우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 위험성은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재수술에도 되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사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수술인데 맞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든 분들한테 다 이 수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후방 유압술이나 이제 뭐 후방 강압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좋은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이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게 사실 이 수술 방법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시작된 지가 해봤자 5, 6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그 좋은 장점은 많은데 아무래도 보통 이제 수술이라는 게 사실 수술하는 선생님의 그 선호도와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숙련도에 맞춰서 우선 후방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후방을 많이 접근하게 돼서 약간 좀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사측방의 단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비스듬히 들어가는 건데 그 들어가려면 저희가 아까 제가 전방을 경험했을 때는 혈관이 되게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측방의 경우도 그 혈관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혹시나 위험성이 생기면 이런 혈관을 꼬맬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이 계셔야지 사실 안전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서 이런 조금이라도 혈관 기형이 있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이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극히 희박하지만 또 단점 말씀드리면 후방과 비교했을 때는 옆으로 접근하고 복강 쪽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뒤쪽으로. 그래서 그쪽에 저희 걱정하지 원래는 않지만 이게 그리고 소변이 지나가는 요관이 있죠. 그런 것도 혹시나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항상 주의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 되게 힘드시겠다. 여기저기 이쪽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환자분들 이제 케이스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이게 선입관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의사들도 그렇고 안 하던 수술이니까 더 안 하게 되고 또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배를 뚫고서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왜 허리 디스크인데 왜 배를 뚫고 수술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수술이라고 하는 게 딱 뭐가 다 최고의 수술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경우는 이 수술이 그분한테 맞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수술이 맞고 이제 그런 걸 잘 맞춰서 적응점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의사들의 좀 그 주관이라든지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온 이제 그런 경험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딱 뭐가 좋다라고 정답을 말하기는 좀 사실 어려운 면이 있죠.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